자, 안녕하세요. 조일구 대표입니다. 자, 오늘 8분 시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먼저 살펴보면요. 어제까지 수급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뭐 다들 보시겠지만 에, 이게 뭐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은 코스피 쪽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근데 좀 독특한 변화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코스닥이 좀 독특한 변화가 있죠.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3분기만 들어서 그 2조를 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독특한 변화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거든요. 3분기에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를 보니까 일단 에코하고 에코프로 BM 두 개 합해갖고 거의 한 2조를 사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의 다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PNT, 성화이텍 뭐 이런 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포스코 DX, 주성 엔지니어링, HPSP,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하나 있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사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2차 전지는 나중에 막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이제 기간 조정의 역할이 좀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수급이 2차 전지는 다 말해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에 바닥에 열 때 개인들이 사고 펀더멘털이 굉장히 비싸다 하실 때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3분기에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 두 종목을 2조를 사였지만 예전의 그런 종목을 그러니까 2차 전지 수급을 본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또 개인이 매수한다고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수급이나 펀더멘털 약간 좀 벗어난 섹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대응의 영역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어제 기준 보시면 조금 줄었죠.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돌리면서 그래서 아직 이제 3만 계약 정도 매도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들은 13,000 계약 정도 매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인버스 곧버스 뭐 계속 말씀드린 좀 변화가 없습니다. 금융투자는 곧버스하고 인버스하고 중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중기적으로 내년 1분기는 되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곧버스를 분기별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래서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해서 곧버스만 인버스는 이제 크게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보면 합계를 보면 외국인들이 곧버스를 올해만 해도 3,571억 정도 단위가 어기니까요. 그럼 매도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 나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이걸 곧버스 돌았으면 괜찮지만 현재로 봤을 때는 곧버스 수급 올해만 보면 어 개인들은 매수, 외국인들은 매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떨어져도 이번 조정은 큰 조정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지난번에 왜 한번 5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신용조가 1조 이상 빠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이게 플러스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계로 묶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걸 보면 최근에 신용장고가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요. 그 매도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형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 신용장고는 2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여전히 4조 2천억 정도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금융투자의 곧버스, 인버스, 누적에 대한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용장고 이거는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는 거죠. 단기는 아니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수출 증감률 제가 말씀드렸죠. 별로 안 좋습니다. 계속 지금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죠. 이게 경기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부채 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회보장비, 국방비 다음으로 이자가 많이 나가는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음, 8월부터 10월까지는 2,400선 초반까지는 아니고요. 중후반에서 2,600선 중후반 정도의 움직임이 있고요. 주도주는 여전히 2차 전지 반도체 조선인데 지금 주도주가 약간 정체 국면에 진입했죠. 그리고 그 주도주가 정체 국면에 진입해 있는 대신에 약간 제약 바이오, 중국 소비, 기타 개별주 이런 것들이 이제 낙폭과대주의 순환매 장세가 들어오는 형태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시장의 호재나 악재가 모두 시장이 둔감합니다.
전형적인 박스권 종산.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피치사의 신용등급 하락을 해도 그렇고요. 어제 무디스의 미국의 지방은행의 신용등급을 또 하락시켜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인제 CPI 나오는데 그걸 좀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호재 악재가 다 시장에 둔감한 형태의 모습이고요. 고용 지표가 좋아서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후행성입니다. 그건 물가나 경기 지표는 불확실성하고 그 저축률이나 소비 지표는 점진적인 약세 구간이니까 보시면 뚜렷하게 뭔가 이렇게 위로 틀 수 있거나 아래로 폭락하거나 이런 영역은 없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정을 받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죠. 이럴 때는 인제 종목들이 순환매가 막 나오는 겁니다. 자, 부채 리스크나 국채 금리는 잠재적인 악재가 됩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제 국채 금리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의 재무부가 이번에 국채를 7,330억 달러를 발행하겠다라는 기존의 예상을 깨고 1조 달러를 발생하겠다라고 미국의 재무부청이 정액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인제 3년 내 최대 규모의 채권 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또 미국의 재무부가 이제 "앞으로 장기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장기 채권 가격은 급락을 하고요. 금리를 급등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자꾸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인제 부실 기업들이 있죠. 정커bon드 같은 수준 계속 인제 예 부도가 나오고 인제 채권에 대해서 인제 집행도 못 하게 되고 그리고 선진국은 버틸 수 있는데 신흥국 중에서 좀 약한 고리들은 못 버티죠 이거는. 그래서 최근에 왜 부채 리스크도 있지만 국채 금리의 상승, 국채 가격의 하락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장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약한 고리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정부는 왜 이렇게 계속 국채를 발행하느냐? 미국의 주정부는 세금 수입이 급감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경기 하락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을 잘 못 내니까. 그리고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은 써야 되겠는데 세수는 안 그치니까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나니까 피치가 12년 만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을 했죠.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근데 이제 이런 악재들이 지금은 시장이 견디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면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제 불확실해지고 그다음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이러면 전 내년 1 분기 빠르면 올해 12월 내년 1 분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죠. 2,400선 중후반에서 2,600선 중후반의 박스권 장세로 가다가 내년 12월 그리고 올해 12 월부터 내년 1 분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